정확한 북한 소식을 통해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는 NK투데이 공식 팟캐스트 스케치북 4월 10일 금요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진행을 맡은 김혜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경환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지금까지는 계속 뉴스를 소개했지만은 오늘은 약간 북한에 방문한 인사들을 좀 인터뷰한 내용을 들어보는 시간이에요. 네. 그래서, 문경환 기자님께서 준비를 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은 이 방북 인사 인터뷰 시간입니다. 아, 네. 방북. 네. 지난해 9월 25일부터 10월 6일까지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최재형 목사님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네. 이 최재형 목사님은 저희 NK투데이에도 방북기를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목사님이라면 종교인이신데 북한에 사실 종교의 자유가 없다고 다들 알고 있잖아요. 네, 저도 그렇게 알았는데 네. 최재형 목사님은 북한 종교 현황에 대해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 정말요? 네. 좀 궁금한데요? 일단 먼저 최대형 목사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먼저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최재형 목사님은 한국과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아주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네. 박사학위도 많이 받았고요. 미국 교회에서 지금 목사 생활을 하고 있는 재미 동포입니다. 미국 교회에서 목사님이라는 거죠? 네, 미국 교회 목사입니다. 네. 그리고 소셜 운동단체인 NK비전 2020을 설립해서 대표를 맡고 있고, 네. 손정도 목사 기념학술원 원장, 네. 동북아 종교위원회 위원장, 이런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아, 대단한 분이신데요? NK비전 하니까 저희 언론사 이름과 좀 상당히 흡사한 느낌이 NK투데이하고 좀 비슷하죠? 네. 네. 근데 2020이라고 하시니까 뭔가 2020까지 목표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그러면은 이분께서 뭔가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 거 보니까 북한을 방문하는 것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네. 의외로 비교적 최근에야 방북을 하셨더라고요. 2010년 오이사 조치가 취해진 후에야 네. 4차례 방북을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오이사 조치가 취하기 전에. 는 오히려 안 가셨고. 아, 네. 특이하죠. 네. 보통은 오이사 조치 전에 많이 가다가 오이사 조치 때문에 못 가는 상황인데, 네, 네. 아무래도 이제 해외 동포다 보니까 그런 것과 무관하게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목사님 신분으로 어쨌든 방북을 하는 건데 기본은 좀 종교 교류 이런 게 목적이지 않았을까요? 네, 이번에 방문한 네. 것도 종교 교류를 목적으로 간 건데, 네, 네. 그것뿐만 아니라 역사, 사회, 뭐 이런 다양한 분야의 목적을 가지고 방문했다고 합니다. 네. 예, 예를 들어서 종교적인 부분에서는 칠골교회, 봉수교회, 은율읍교회, 가정교회 등을 방문하는 목적을 가지고 갔었고요. 네. 역사적인 부분에서는 개천절 행사 참관, 네. 각종 박물관, 유적지 탐방, 특별무역 방문 이런 목적으로 가셨고, 네. 사회적인 부분에서는 북한 노인 생활상, 농업 현황 확인, 대학, 아파트, 영화 촬영소, 만수대 창작사 방문 이런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방문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까 9월 25일부터 10월 6일까지 네. 방북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한 10일? 2주도 안 되는 네. 기간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기간 동안만 이렇게 다 둘러보셨다는 건가요? 예, 그랬습니다. 아우, 엄청 대단하신데요? 그렇지, 이게 보통은 한 달 네. 다녀도 할 수 없는 지금 방문 일정인데 이걸 다 했어요. 아, 네. 그래서 지금 저희 NK투데이의 방북기를 매주 연재를 하고 있는데 네네네. 벌써 이제 20회가 넘었거든요. 네네. 근데 아직도 초반입니다. 네. 연재 언제 끝나시냐고 물어봤더니 네. 자기도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 기억력이 엄청 좋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네, 아주 대단하죠. 20회인데도 아직도 초반이다라고 하셨다고요? 예. 아, 그리고 이게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한 회 한 회가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네네네. 이 연재가 완료되면 이거 묶어가지고 대하소설 정도 나오지 않겠나. 한 10권짜리? 네. 그러면 지금 20회인데 초반이면 한 60회는 이상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그렇죠. 거죠. 네. 그 분량이 60회면 책이 나와도 책 두께만 해도 네. 엄청나게 두꺼울 것 백과사전 같은데. 하나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먼저 좀 방북했던 내용이 궁금하니까 네. 종교 부분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어떤 걸 알게 되셨는지 일단은 좀 제가 궁금한 거는 북한의 종교가 좀 어떻게 있고 사실 있을 것 같기도 하면서 또 없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예. 네. 일단 공식적으로는 북한의 개신교, 천주교, 러시아 정교회, 불교, 천도교 이렇게 5개 종교가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북한 종교는 다른 네. 나라들처럼 이렇게 보편화되고 대중화되지는 못했고요. 네. 종교 분리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가기관에 종교가 소속돼 있는 상태라는 네,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이 북한의 종교는 북한만의 고유한 특색이 있는데 네. 이 기독교 예를 들자면 북한식 기독교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네. 근데 생각해보면 원래
기독교라는 게 나라마다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네. 제각각 각자의 국가 이념과 전통, 국민 정서 이런 게 융합이 돼서 자기들만의 이제 고유한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있죠. 네, 네. 예를 들면 영국에는 영국식 기독교, 중국에는 중국식 기독교, 미국에는 미국식 기독교, 한국에는 또 한국식 기독교가 존재하듯이 네네네. 북한에도 북한식 기독교가 존재한다.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나라마다 좀 기독교 특색들이 다 있다, 뭐 이런 얘기 네, 하시는 거죠? 그렇죠. 아, 그러면 일단은 그래도 교회는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북한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아, 네. 근데 한국처럼 동네마다 교회가 있지는 않고요. 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네. 봉수교회, 칠골교회, 장충성당, 정백교회 이런 데가 좀 유명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사적지 교회라고 해서 포평교회, 은유럽 교회가 있고 네. 다용도 교회로 평양 제1교회, 네. 그다음에 직장 교회로 개성 신원교회, 금강산 교회, 신포교회, 금호성당 이렇게 있고 대학 교회로 평양 과기대 채플실이 있고 네. 또 이 밖에도 현재 건설 중인 교회들도 있다고 합니다. 아, 사적지 교회라고 하면은 뭐 역사적인 그런. 예, 의미가- 유적지인 거죠. 아. 왜냐하면 교회가 한국에 이 전래된 게 사실 조선시대부터 네. 선교사들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네. 특히 이제 북한의 평양 같은 경우는 평양이 개신교가 가장 번창했던 곳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사적지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생각보다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는. 그렇죠. 네네네. 그런데 이제 사실 보통 북한에 있는 교회는 다 전시용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네. 보통 이제 전시용이다, 네. 뭐 쇼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는데 맞아요. 최재형 목사님 직접 가서 보니까 네. 물론 이제 잠깐 가보고 쉽게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전문가의 눈으로 직접 보고 하는 얘기니까 네네. 뭐 최재형 목사님 말이 더 신뢰가 가는데 네. 전시용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물론 이제 북한에 종교인이 적은 건 사실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은 이미 분단 70년 동안 사회주의와 주체 사상에 익숙해졌고 네. 생활과 인생관에 영향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기독교를 포함해서 종교라는 것 자체가 일반 주민들이나 관료들에게는 미신처럼 여겨지고 있고 불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여겨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종교인이 적다고 하더라도 이제 북한에 이제 교회가 몇 개 없으면 주말마다 찾아가기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렇죠. 뭐 네. 자기 동네 이 교회가 없으면 또 다른 동네까지 찾아가야 네. 되고 그리고 뭐 불편하죠. 모여 살 수도 없고. 네. 그래서 이제 북한에는 독특한 북한식 교회 문화가 발전했는데 가정교회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 500여 개의 가정교회 예배 초소가 산재해 있다고 합니다. 아, 가정교회요? 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예, 이 가정교회가 뭐냐면은 네. 이게 원래 이제 예배당 건물 하면 뭐 십자가도 달려 있고 막 건물이 쫙 있어야 되는데 네네네.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일반 가정집에서 동네에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교회 교인이 한 10명에서 12명 정도 인원이 네네네. 일요일마다 10시, 오전 10시에 모여서 빙 둘러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그 피아노나 풍금이 없으면 아코디언으로 찬송가를 반주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흔히 좀 제가 듣기로는 북한에 지하 뭐 교회가 있다 이런 얘기 예. 들었거든요. 예. 그거랑 같은 거죠. 아닙니다. 이게 아, 지하교회하고는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500여 개 가정교회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봉수교회, 칠골교회 이런 건 공식 교회입니다. 네, 그래서 북한 정부와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이라고 해서 줄여서 조그련이라고 하는데 네. 여기 소속이에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교회들이고 근데 지하교회라는 건 뭐냐면 북한 정부나 조그련에서 인정하지 않는 비공식 교회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 뭐 통계가 전혀 없는 상태고요. 네네. 북한에서는 이미 공식적인 교회를 인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네. 보장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아니라 다른 비공식적인 드러나지 않는 교회를 통해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한국이나 미국 혹은 다른 외세를 끌어들이는 문제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음성적이며 조직적인 세력을 구축하는 게 이게 비정상적이다. 네. 반정부 단체 혹은 체제 전복 세력으로 북한 정부가 간주한다고 합니다. 네. 사실 가정교회가 있으면 굳이 지하교회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예, 가정교회가 원만히 보장된다면 네. 지하교회는 필요가 없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좀 의심할 만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끔씩 북한에서 선교사가 체포됐다 뭐 이런 뉴스를 많이 봤거든요. 네, 그게 사실 다 지하교회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최근에 그 케네스 대, 네. 그리고 김정욱 이런 네, 선교사들이 이 북한에서 체포됐다가 지금 이제 풀려난 상태인데 네. 이 사람들이 왜 체포됐는가 알아봤더니 뭐 네. 전단지, 책자, 유인물, CD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네. 그 내용 속에
북한 정권이나 북한의 최고 지도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내용들이 들어있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북한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선교활동, 종교 집회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체포됐다.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 제가 예전에 보니까 CD 이런 거에 뭐 야한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갔다 이런 것도 봤거든요. 예, 북한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죠. 네. 네.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좀 황당하죠. 선교하고 야동과 무슨 관계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냥 뭐 선교를 하러 간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봐도 이런 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게 되어 버렸잖아요, 사실상. 네. 네. 그러면 종교 얘기는 한 이 정도로 하고. 네네. 네, 북한 주민들의 생활상도 좀 보셨을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예, 얘기를 네. 좀 많이 하셨는데 네, 뭐 네. 다양한 분야의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일단 평양 시민들이나 지방 주민들이 입고 다니는 이제 의복, 의상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네. 예전에는 그 옷을 일단 입는 거, 네. 그러니까 옷이 겨울에는 따뜻하게 입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입고 이렇게 기능성 위주로 입었다면 지금 네. 이제 그런 걸 뛰어넘어서 패션에 신경을 많이 쓰고 좀 고급스러운 옷들을 많이 입고 다닌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침에 운동하거나 산책하는 사람들 추리닝을 보니까 미국이나 한국의 최신 패션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네. 평가를 하셨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먹는 것도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 최재형 목사님이 가까이 이제 안내원들하고 운전기사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다니는데 네네. 이 사람들이 이제 가끔씩 식당에 데려가서 식사 대접을 한대요. 네. 근데 자 마음껏 주문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당연히 이제 가장 비싼 고기 이런 거 먹을 네. 줄 알았는데 제가 오히려 다시 그럴 것 같은데. 네. 예. 근데 오히려 고기는 미국에서 이제 같이 방문한 방문객들이 고기를 즐겨 먹고 네. 북한 사람들은 냉면이나 영양식, 자연식 이런 메뉴들을 즐겨 먹었다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가 상당히 놀랬다 그럽니다. 당연히 그 고기를 많이 못 먹다 보니까 고기를 막 찾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게 아닌가 봐요. 네, 별로 그렇지는 않았다 그래요. 네. 그다음에 또 나오는 음식들도 정갈하고 맛있고 품위 있는 메뉴 이런 게 많았다 그래요. 네. 그리고 지방 도시나 지역에도 음식이 매우 좋은 편이고 가정집 뭐 평양 시내 가정집들 이런 데서도 네. 한국과 미국의 평범한 가정집 주방에서 볼 수 있는 음식 재료들과 식탁들을 볼 수 있었다고 그럽니다. 네. 그럼 혹시 북한의 일반 주민들이 사는 집도 직접 가봤을까요? 예, 가본 거죠. 그래서 평양 시내 아파트와 가정집에 가봤는데 네네. 좀 약간 고급스러운 침대, 소파, 식탁 이런 가구들도 있고 살림살이, 가전제품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그러고요. 네. 특히 평면 TV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 그럽니다. 네.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TV 채널이 많지 않았는데 지금 4개로 늘어났고 신문도 뭐 노동신문밖에 우린 모르잖아요. 네. 근데 각 지방별로 기관별로 다양하게 신문들이 출판되고 있다 그럽니다. 오. 네. 도서관과 서점도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혹시 더 알려주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예. 그 대동강변에 최근에 네네네. 스포츠 편의시설, 스포츠공원 이런 게 많이 늘어났다 그러고요. 네. 어린이들이 롤러스케이트장,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인라인 스케이트장인 거죠. 네, 그다음에 놀이터 이런 것들이 많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네. 이렇게. 이거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북한 체육 그 시설과 좀 관계돼서 예. 직접 눈을 보신 거네요. 그렇죠. 그렇네요. 네. 그리고 뭐 음악회, 연극, 영화 뭐 이런 이제 공연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공연 관람 문화가 한국과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이 공연장, 극장이 최신식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북한 사람들도 휴대폰을 쓰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일반 휴대폰 외에도 아리랑 스마트폰이라고 해서 스마트폰을 소지한 주민들이 부쩍 늘었다 그래요. 이 스마트폰의 핵심은 인터넷 아닙니까? 네네네. 우리가 스마트폰 볼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소셜 미디어 이런 것들 많이 보는데 네네. 북한의 스마트폰은 해외 사이트, 인터넷 이렇게 연결이 되진 않아요. 네. 그런데 북한 영토 내에서만 네. 중앙 정부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가지고 이 주민들끼리 사이버 활동을 할 수 있는 인트라넷이 있어가지고 네. 여기서 뭐 노동신문도 PDF 파일로 받아가지고 보기도 하고 각종 사전이나 정보 자료도 검색해서 볼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거기도 PDF가 있나 보죠? PDF 파일은 뭐 전 세계가 쓰는 거니까 아. 북한도 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북한에 대해서 많은 사실 이제 뭐 이것저것 정보를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최재형 목사님이 나름 북한이나 뭐 통일에 대한 견해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예. 네. 좀 어떤지 궁금한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통일에 대해서도 이제 물어봤습니다. 네네. 지금 한국에서는 네. 메카시즘이 무색할 정도로 반공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네. 이것보다는 민족 화합과 협력에 대한 교육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네네. 정치인들도 남북 간의 적대적 관계를 유대와 협력적 관계로 전환해야 된다. 그리고 언론들도
북한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만을 보도해야 되고 네. 정권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순수한 언론의 기능을 가지고 통일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메카시즘이라는 게 사실 뭐 미국식 종북몰이 그렇죠. 예, 미국의 네. 50년대 우리의 종북몰이와 비슷한 그런 거였죠. 그 어쨌든 그런 거에서 벗어나서 네.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그렇죠. 거 같네요. 네. 네. 또 네, 그 네. 남은 북을 격려하고 북은 남을 칭찬하고 서로 친북이 되고 친남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네네. 화친해야 통일이 되는 것이다. 네. 또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뜨거운 민족애와 동포애라는 정서가 필요하다. 네. 그러나 일단 통일의 단계에 구체적으로 진입하면 한 단계씩 차분히 통일의 과정과 절차를 냉철한 이성으로 밟아 나가야 된다. 이렇게 또 얘기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면 당장 강대국이나 선진국이 되리라는 환상을 가지면 안 된다. 네네. 당장 남북 당사자가 눈앞에 이익이 없고 손해를 보더라도 통일을 성사시켜야 된다. 그래야 우리 미래 세대와 후손들이 번영할 수가 있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말씀이다 보니까 약간 설교 네, 듣는 듣는 느낌인가요? 느낌이에요. 네.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네, 이렇게 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네. 네. 다음으로는 댓글 소개하는 시간인데, 이번엔 이동훈 기자님께서 댓글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송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 관련한 기사인데요. 네네. 이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분인데 권오영이라는 님 네. 분께서 또 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시설이 엄청나군요. 여기 송도원 야영소가 최고위급 자녀들만 간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종편 출연 탈북자 중에서도 그런 말 하고요. 네. 당치 않은 말입니다. 네. 단지 수용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에 학교별로 인원이 할당되어 내려오고 해당 학교는 나름대로의 기준에 따라 입소 인원을 선발합니다. 성적 순위로 보내는 경우가 많고 우리식으로 학생의 간부, 반장, 부반장 위주로 보내는 학교도 있답니다. 네. 여기 한번 갔다 오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큰 영광이기에 힘 있는 학부모가 백을 써서 자기 자녀를 보내는 경우도 가끔은 있었을 겁니다. 이건 추측이네요. 네, 고난행군 시기에는 교원들도 먹고 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더 있었을 거고요. 네. 그러나 북한은 1학년 때 담임을 맡으면 졸업할 때까지 그대로 함께 가는 담임 고정제이고 네. 또 교원들의 인사이동이 잦지 않아서 네. 한 학교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 담임이 원칙에 어긋나는 선발을 했을 경우 아이들 사이에서 언젠가는 소문이 나게 되고 네. 지역 사회에도 소문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원으로서의 권위를 더 이상 유지하기가 힘들어질 겁니다. 네. 결론적으로 힘 있는 학부모 자녀를 편법적으로 우선 선발하는 일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봐야 할 겁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네. 아주 논리적인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실, 네. 최고위급 자녀만 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수용 인원이 한정돼 있어서 학교별 인원이 할당된다.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이럴 경우 이럴 것이다. 저럴 네. 경우 저럴 것이다. 이렇게 다 추론을 하신 것 같아요. 추론을 하셔가지고 네. 결론적으로는 힘 있는 사람이 힘 있는 학부모가 자녀를 편법적으로 우선 선발하는 일은 예전에 있었을 수 있다. 극소수로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좀 안 그럴 것 같다. 이렇게 결론 지어 주셨네요. 네. 네, 좋은 댓글 아주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스케치북 4월 10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오해와 편견을 넘어 북한을 있는 그대로 알리는 언론이 있습니다. 통일 번영을 여는 북한 전문통신 NK투데이, 언론협동조합 NK투데이의 조합원이 되어 힘을 실어주세요. 조합원이 되시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원 가입 문의는 홈페이지 nktoday.kr을 참조하시거나 이메일,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 계좌는 국민은행 479001-01-253840 언론협동조합 NK투데이로 보내주시면 됩니다.